건강하고 행복한 소시 오늘 오후 두 번째 소식 늦은 시각에 전달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늦은 만큼 알찬 내용 소시가 한껏 담아봤는데요. 역시나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이런 영웅시대 분들의 응원, 활약 굉장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올려드린 영상에도 또 어제 제가 마지막에 전달드렸던 영상에도 많은 분들이 격한 공감을 해주셨는데요. 아티스트 임영웅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선 우리 팬들이 좀 더 지혜롭고 정말 좋은 정보를 공유하면서 함께 의지를 다져나간다면 못할 일이 없겠구나. 다 해내버리는구나.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이 오늘 뉴스에도 대서특필이 됐는데 임영웅님이 뉴스에 어떻게 등장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제가 함께 전달해 드릴 겁니다. 자, 우선 이런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내는 영웅시대 분들의 대활약상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임영웅 팬클럽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21번째 봉사활동을 실천했다. 아시다시피 요즘 이 봉사활동 기부 살짝 뜸해졌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연말과 대비해서 이제 연초가 조금 지났기 때문에 살짝 봄을 맞이하면서 뭔가 기부와 봉사활동이 좀 줄어들었나 싶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역시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1번째 봉사활동이 실천된 건데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런 내용이 기사화되는 게 조금 느렸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영웅시대 분들은 똑같이 봉사활동하고 똑같이 기부를 하는데 이것을 기사화하는 그런 이 언론사가 조금 느렸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됐건 지금 보니까 이런 말이 적혀져 있어요. 임영웅 팬클럽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21번째 봉사활동을 마쳤다. 바로 영웅시대 봉사나눔방 라온 회원님들의 대활약인데요. 자, 이분들은 이미 예전부터 계속하여 임영웅님을 위한 엄청난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특히나 요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이름을 우리가 언급할 때 임영웅님의 성을 진짜 어떻게 해서든지 다 잘 불러야 한다. 왜냐면 이 영웅이라는 이름에 담긴 무게가 굉장하지만 이 무게가 요즘 많이 훼손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티스트 임영웅이라는 이 단어를 꼭 잘 사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신경 써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어찌됐건 임영웅님의 이런 급식 봉사와 기부 활동이 진행이 됐다. 지금 쭉 보니까 이 장애인 거주시설인 양평 로뎀의 집에 매달 150만 원의 급식비와 다양한 물품을 후원하고 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또한 주방 급식 봉사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 이 봉사활동이 사실 한 해, 두 해 있어왔던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정말 꾸준히 있어 왔었던 이런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정말 대활약이거든요. 이런 대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임영웅님의 이런 위상이 더욱더 많은 분들에게 좀 더 격하게 공감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쭉 읽어보니까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이 이렇게 기부 증서로서도 150만원 기부 금액과 함께 더불어서 감사함을 담은 이야기가 적혀져 있고, 자, 이게 바로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입니다. 고기만두, 김치만두, 불고기, 각종 요리를 조리하는데, 참 이 라온 나눔방 회원님들이 음식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고, 또 나아가서 이 음식들이 그렇게 맛있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정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런 음식, 정성 들인 음식을 먹게 될 수많은 이 현장에 있을 이 중증 장애인 분들은 얼마나 또 이게 감사하고 뜻깊고 하겠습니까? 이런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임영웅님의 이런 위상 파워가 여실히 유지가 되고 있고, 유지는커녕 오히려 더 폭등하고 있다. 이 모습만 봐도 너무 멋지잖아요. 자, 이렇게
다 식사수발까지 하고 뒷설거지까지 끝내고 난 다음에 자리에서 일어나셨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사실 누가 시켜서 해서는 절대 저런 봉사활동 제 알기로는 할 수 없거든요. 근데 확실히 영시대 분들은 솔선수범해서 이런 활동을 해나가고 계신다. 심지어 뿌듯한 마음으로 또 다음 달 봉사활동을 기약하면서 다들 귀가하셨다고 하니 이런 활약 정말 무조건 대서특필로 소개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기사도 올라와요. 부탁드려요. 자녀들이 애타게 임영웅을 찾는 이유가 바로 이거다. 자, 딱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녀들이 애타게 임영웅을 찾고 있다. 신기해요. 자, 쭉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내 배로 낳은 내 자식이지만 도무지 알 수 없었던 이 금쪽이들. 근데 선생님을 찾아 SOS를 치는 부모님의 급한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이해하고 싶었지만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시절의 그 아이.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는 그 아이가 애타게 선생님을 부르는데요. 임영웅 선생님, 우리 엄마가 대체 왜 이러죠? 굉장히 독특하게 칼럼이 작성됐습니다. 쭉 보니까 영웅이가 알바를 했었대. 엄마 왜 안쓰러워해? 나는? 자, 보니까 엄마는 왜 임영웅 편의점 알바했었던 거에 짠해하냐. 나도 했었잖아. 이거 제가 소개해드렸던 글이잖아요. 기억나시죠? 제가 이걸 엄청 재밌다고 빵빵 터트려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게 또 기사가 이렇게 났네요.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엄마가 이상합니다. 분명히 자식은 나인데 다른 자식에 대한 더 애틋함을 느끼고 있어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이 같은 반응이 응축된 사연 하나가 웃음을 줬습니다. 엄마는 왜 임영웅 편의점 알바했던 것에 짠해하냐. 나도 했었잖아. 나 3년 했잖아. 임영웅이 무명 시절 편의점, 택배 상하차, 가구 공장 등 다양한 곳에서 알바를 하며 가수의 꿈을 키웠다는 소식. 이를 접한 엄마의 반응에 따른 자녀들의 어이없음. 그 모든 내용이 담긴 한 줄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3년 내내 편의점 알바를 한 자녀보다 지금의 자리까지 오기 위해 애썼던 임영웅의 노력이 훅 다가온 엄마였는데요. 댓글 또한 폭소, 가득 공감 100%의 간증이 이어졌습니다. 간증까지 이어졌대요. 그러면서 우리 집만 이런 게 아니었네. 우리 집 먹이사슬 최강자도 임영웅님이심. 내가 언제 집에 오는지 몰라도 임영웅이 어디서 뭘 하는지는 다 알고 계심. 서로를 위로하며 웃음으로 승화하는 멋진 반응이었다. 엄마 아빠 최애 찾아읍소. 제 말은 안 들어요, 영웅님. 임영웅씨, 아프면 병원 가라고 해주세요. 강아지한테 사람 음식 주지 말라고도 해주세요. 임영웅씨, 아프면 병원 가라고 말 좀 해주세요. 이왕이면 국민건강보험 공익광고 어때요? 건강검진 꼭 가라고 해주세요. 국민건강보험 보고 있나? 빨랑 포토카드 찍어라. 자, 그러자 급기야 이제는 자녀들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집 사열의 최상단에는 히어로 임영웅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렇게 잔소리를 해도 자녀들의 말을 귓등으로 넘겨버리던 부모님이 임영웅의 한마디 한마디를 명언처럼 새기는 상황이 질비합니다. 최근 자녀들이 부모님의 건강이 염려되어 건강검진을 권유해도 영 모든 것이 귀찮다고 답하며 그렇게도 검진을 피해 다녔는데요. 그러자 자녀들이 우리의 선생님, 우리의 히어로 임영웅님께 읍소하기에 이르렀다. 이거 뭐 최근 건강검진 이야기를 이렇게 재밌게 풀어서 칼럼이 적힌 것 같아요. 결국 이 모든 상소를 접한 임금님입니다, 거의. 임영웅님은 건강검진 엄명을 내리셨는데요. 자신의 팬카페에 누가 그러더라. 임영웅씨, 사람들한테 건강검진 좀 받으라고 꼭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 건강검진 좀 받으시기요. 병원에 안 가세요? 라고 하더라. 시간 되실 때 건강검진 꼭 하시라. 저는 며칠 전에 했다. 건강은 직접 챙겨야 한다. 건강검진 꼭 하시라. 라고 당부글을 올렸다. 제가 말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자식 말은 안 들어도 임영웅 말은 듣는다. 이 완벽한 공식이 성립한 순간이었는데요. 효과는 바로 나왔습니다.
SNS와 커뮤니티 곳곳에서 내 얘기는 듣는 척도 안 하던 할머니가 병원을 예약해달라고 하신다. 덕분에 부모님 건강검진에 성공했어요. 감사합니다. 웬일로 건강검진을 하겠다고 하시나 했더니 역시 임영웅 님이었군요. 라는 감사 인사가 쏟아졌죠. 자,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런 임영웅 님의 건강검진 또 건강보험공단 광고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다양한 것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이렇게 검증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요 칼럼에 잘 적혀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재밌습니다. 심지어 부모님께 등짝을 안 맞는 방법은 오로지 임영웅뿐이다. 자, 이런 사례들이 이어지자 자녀들의 머리가 번뜩였다고 합니다. 이거 임영웅과 함께라면 부모님의 무한 호통을 헤쳐나갈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매번 주문을 할 때마다 부모님께 혼났던 바로 엽기떡볶이. 이거 떡볶이가 굉장히 매워서 부모님이 이거 막 주문하면 등짝 스매싱 날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보니까 임영웅과 함께라면 무한호통을 해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엽기떡볶이부터 다양한 걸 좀 진행해달라. 제발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죠? 게임기 광고를 해주세요. 이런 말도 했고요. 마라탕은 좋아하시나요? 하지만 이런 외침에도 돌아온 자녀들에겐 본죽이 한상 차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역시 영웅이는 건강까지 생각하는 메뉴 선정이다 라는 부모님의 극찬을 반찬 삼아서 본죽 한상을 먹게 됐다고 합니다. 자, 이런 부모님들의 열정은요, 아이돌 팬클럽 활동 그 이상을 넘어섰는데요. 이 정도면 다른 아이돌 함께 덕질을 하는 친구와 같은 집에서 생활하는 수준이라고 자녀들이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앨범 판매 전에 팬 활동을 위한 스터디도 등록하고, 그게 어떤 스터디냐라고 자녀들이 물어보면 그런 게 다 있다 라면서 넘어가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며 정말 엄청난 열정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 엄청난 콘서트 티켓, 영화 티켓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이제는 자신이 응원하는 아이돌 콘서트 예매 날에는 친구들이 아니라 우리 엄마를 동원해야겠다 라는 자녀들의 이야기도 쏟아지고 있다고 해요. 심지어는요, 나의 자녀가 공부 좀 하라고 해주세요 라는 성인판. 무슨 말이냐? 늘 기적을 행하시는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이라면서 이 건강검진 이야기 나왔던 거 한 번 더 강조가 되면서 이 과거 아이돌 때문에 자녀들이 공부를 안 한다며 아이돌들을 만났을 때 내 딸 공부 좀 하라고 해주세요 라고 외쳤던 때가 불과 얼마 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가수를 쫓아다니는 자녀, 그 뒤에서 미쳤어! 라고 소리쳤던 부모님이 이제는 오히려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임영웅님, 우리 부모님 좀 알려주세요 라고 외치며 또다시 읍소하는 자녀들의 모습. 그래도 웃음이 지어지는 건 행복 가득한 부모님의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기 때문이겠죠? 라면서 굉장히 이 가슴 따뜻한 칼럼 아니겠습니까? 뻔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너무 재밌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어요. 소씨가 이때까지 꾸준히 전달해드렸던 임영웅님의 이런 영향력이 총망라된 칼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 주소인 것 같아요.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를 응원하고 좋아하다 보면 다들 이렇게 푹 빠져버리는구나. 심지어 부모님들만이 아니라 자녀 세대의 분들조차 역시 아티스트 임영웅이구나 라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저는 대번에 느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소천사님들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좀 비슷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현상을 지금 체감하고 겪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러다 보니 자녀분들조차 어떻죠? 임영웅님에게 입덕하는 사례들이 속속들이 쏟아지고 있구나. 속속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티스트 임영웅이라는 이 가수의 이름 하나가 주는 파워. 팬분들에겐 정말 너무나 큰 그런 이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임영웅님 역시 분명히 그러한 모습을 만들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수호 씨가 이때까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임영웅님의 2집 앨범 이야기가 되겠죠. 사실 2집 앨범의 이 판단은요, 뭐 함부로 예상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제가 예측드렸던 이 범주 내에 충분히 가능성이 저는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고 있고 이 많은 전문가들이 아직 예측 의견을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 임영웅님이 어떤 작곡가와 어떤 곡을 만들고 있다 이런 내용이 아직 나오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이야기조차 제가 볼 땐 조만간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강력하게 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임영웅님의 이런 위상은요, 이제 급기야 어떤 이야기까지 나옵니까? 요런 이야기까지 함께 나오는 거죠. 임영웅 페네스타 솔로 랭킹 23주 연속 1위. 사실 이런 기록들 다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만들어내는 쾌거 소식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그냥 1위도 아니고 연속 23주 1위. 사실 트로트 랭킹이 사라지고 다시 재집계되고 있는 랭킹이지만 뭐 문제없이 임영웅님이 솔로 랭킹 23주 연속 1위에 올라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득표수가요 2589만 표라는 가히 압도적인 득표수를 자랑하면서 1위를 했다. 이러한 대목만 봐도 역시 영웅시대구나. 이 영웅시대 파워가 정말 엄청나구나. 뭐 그거 누가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 임영웅이라는 이름에 이 담겨있는 이 영향력과 파워가요. 얼마나 이 선한 영향력을 비롯하여서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이런 팬활동, 임영웅님의 국내 가요계를 뛰어넘는 월드 클래스의 위상들, 이름 하나에 담긴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자, 그래서 이 이름이 훼손되지 않게 우리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현명하게 임영웅님을 응원해야 한다. 그 중에 하나가 임영웅이라는 이름을 결코 떼서 적는다던가 임영웅이라는 이름 뒤에 다른 글자를 붙이는 그런 이제 댓글 활동을 더욱더 신경 쓰셔야 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뭐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번 주에 뭔가 큰 거 하나가 오죠. 그 큰 거 하나가 터지고 나면 아마 이 영웅이라는 이름에 담긴 그 의미가 좀 더 남다를 거예요. 특히나 그냥 영웅이 아니라 임영웅이라는 이 글자, 제가 깊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지 느낌이 오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기사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뉴스 방송에서도 임영웅님이 등장합니다. 방탄소년단도 뛰어넘었다고 5060 누나 팬들의 파워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니까 최근 LA타임즈에 올라온 임영웅님의 쾌거 소식입니다. 이제는 임영웅님의 파워가 해외를 장악하고 있다라는 이 이야기가 연합뉴스 TV방송 프로그램에 등장을 했던 것이죠. 쭉 넘겨보니 임영웅님의 이 쾌거 소식만이 아니라 영웅시대 분들이 이 굿즈티를 입고 기념사진을 찍는 팬들의 모습이 LA 현지를 수놓았다. 바로 LA 콘서트 때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그만큼 트로판 자체가 굉장히 지금 각광받고 있다. 자, 근데 사실 이렇게 내용이 시작됩니다. 최근 트로트가 돈이 되자 가요계에서는 이런 트로트 시장을 키우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K-팝 아이돌에서 트로트 가수로 전향한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제작사들의 투자도 쏠리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가수 임영웅의 경우 영화 관람객 수가 방탄소년단을 뛰어넘기도 하는 등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트로트라는 장르가 붐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임영웅님과 탑식스, 트롯맨들을 제외한 다른 트롯 가수들이 다양한 행사장이나 다양한 방송 활동이 사실 녹록치 않은
현재 상태만 봐도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제가 예전에도 기사에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린 부분도 있지만 이제는 트로트판 자체가 큰 돈이 되어서 지금 이 시장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티스트 임영웅의 파워가 그만큼 막강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찬원님도 음반 판매량이 임영웅님의 110만 장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50만 장을 훌쩍 넘었잖아요. 이런 모습들 결국 아티스트 임영웅과 탑식스 트롯맨들 때문에 이 트로트 자체가 뽕짝이라고 외면받던 장르에서 트롯이라는 장르로 엄청나게 인정을 받고 있는 건데 글쎄요. 사실 이러한 모습들이 과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가 없었다면 이만큼 격상이 되었겠습니까? 특히나 이 경제력을 갖춘 58세대들의 마음을 완전 휘어잡은 대한민국 특급 스타가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이 58세대는 5060의 신중년층으로 과거의 50대, 60대가 아니라 일과 여가 활동을 동시에 즐기며 젊은 층처럼 내가 돈을 쓰고 싶은 곳에 과감히 투자하는 신세대 분들을 말하는 거죠. 바로 우리 영호시대 분들 같은 경우를 딱 꼬집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트로트가 새로워졌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모든 행보의 뒤에는 임영웅님과 트롯맨들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여전히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영호시대 분들의 이 콘서트 현장 방문 모습으로 계속 자료 화면으로 채워지고 있죠. 심지어 임영웅님이 이 광고를 촬영한 TV 광고 수가 벌써 이렇게 여러 곳에 달하고 있고 심지어 이 방탄소년단의 광고 수와 이제는 육박한 상태. 모델료가 1년치 4억 원에 육박하며 영화 누적 관람객 수 자체도 지금은 이 방탄소년단의 기록을 어떻죠? 이제 따라가다 못해 압도하기 이르르고 있다. 한 개인가? 방탄소년단이 여러 개의 영화를 개봉했는데 그 중에 한 개를 제외하곤 임영웅님의 23만 명에 육박한 관객 수가 대부분 제쳤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계 최고의 아이돌인 방탄소년단과 임영웅님이 광고 개수에서도 영화 관람객 수에서도 지금 오히려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이니 제가 어제도 전달드렸다시피 하이브의 방시혁 대표, 방탄소년단을 키워낸 방시혁 대표가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자 이런 임영웅님의 사례가 계속 등장하며 댄스 연습하는 것들, 나아가서는 이제 가수를 지망하는 각종 대학교의 학생들조차 이 트롯에 입문하려고 하는 행보가 보여지고 있다고 해요. 이건 마치 과거 정말 유명했던 아이돌 그룹들을 보고 나도 아이돌 가수 하고 싶다라고 이 연습생으로 많은 학생들이 지망하게 된 그런 사례와 유사할 만큼 아티스트 임영웅이라는 한 사람의 성공 사례가 트롯맨이라는 소수의 성공 사례가 이제 가요계판을 완전히 뒤바꾸고 있다는 내용으로 그야말로 아주 대서특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트롯이라는 장르는 벌써 정점이 지난 것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라고는 합니다. 확실히 제가 볼 때는 관련 산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 아티스트 임영웅 또 트롯맨 이런 성공 사례만큼의 유사한 경우는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만 봐도 저런 관객 수 그리고 음반 판매량이 방탄소년단과 육박하는 임영웅님이지만 이 기사에서도 좀 비슷한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이게 방탄소년단 공연 때마다 이선좌 전쟁, 이게 바로 이미 선택된 좌석입니다를 줄여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표를 싹쓸이한 그놈들, 그게 누구냐? 바로 안표파리들이죠. 이들이 잡은 경찰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졌습니다. 보니까 이미 선택된 좌석입니다. 티켓 예매 사이트에서 유명 가수의 콘서트, 인기 스포츠 경기를 예매하려고 하면 이미 선택된 좌석이 뜨는 거죠. 이게 바로 매크로 프로그램, 이 안표파리들이 프로그램을 돌려서 미리 구매를 해버리고 차후에 웃돈을 얹어서 파는 이 안표파리들을 이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엄청나게 추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으로 구매하는 것을 다 잡아내서 지금 보니까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의 수사 끝에 조직원 18명. 와, 그러니까 이게 조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단 얘기예요. 이 안표파리가 개인이 그냥 이렇게 툭툭툭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이런 짓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18명을 검거했고 이 중 3명을 아예 구속해버렸다고 합니다. 교도소 간 거예요. 자, 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예매 정보와 이를 통해 구매한 티켓이 배송된 주소를 분석해서 IP 주소 등을 추적해가지고 와 잡아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자 이분들인데요. 사실 이렇게 온라인에서 안표파리하고 구매하는 건 잡아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잡아낸 거예요. 그리고 6개월의 수사 끝에 18명을 검거하게 되었는데 이 부당이익에 대한 금액을 환수 조치 다시 걷어들였다라는 거죠. 부당이익을 무려 25억 4천만 원을 추징 보전 신청을 했고 자금 추적을 통해 벌써 14억 5천만 원을 추징 다시 압류했다는 얘기입니다. 와, 수십억 원을 벌고 있었어요. 안표파리들로 수십억 원을 벌어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티켓 예매가 보니까 콘서트만 하는 게 아니라요. 뭐 추석 때 내려가는 기차표, 스포츠 경기, 가수들 종류별로 이게 뭐 방탄소년단 콘서트부터 아티스트 임영님의 콘서트까지 굉장히 많겠죠. 이런 것들만 티켓팅을 프로그램으로 쫙 해가지고 안표로 팔아먹은 돈이 수십억 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아티스트 임영웅님도 얼마나 피해를 받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임영웅님이 10만 원대에 판매한 티켓을 막 100만 원에 팔아버려서 수십억 원의 이 부당이익을 남긴 작자들이니까 소속사의 입장에서 임영웅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금액을 손해보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불법 판매 조직을 일망타진한 이 담당자분이 특징까지 하게 됐다고 합니다. 좋은 사례라고 보여져요. 이런 분들이 더욱더 많이 나서야 하고 이런 분들이 더욱더 이 인정을 받아주어야 어떻습니까? 수많은 경찰분들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콘서트 예매일 때 다 그런 불법 판매자들을 검거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럼 우리 영웅시대 분들 한 분이라도 더 임영웅님의 콘서트를 보러 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 팩트는 바로 이거죠. 방탄소년단의 콘서트와 임영웅님의 콘서트가 동급으로 대우를 받고 있다. 초유명한 초슈퍼스타의 콘서트를 예로 들 때 이제는 BTS와 임영웅님이 함께 언급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런 뉴스 방송에서도 이렇게 BTS를 뛰어넘었다. 자, 이런 식으로까지 소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웅뽕차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쾌거 소식 제가 3번째, 4번째도 계속 전달 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 활동 부탁드리며 우리 3번째 영상에서 금방 만나요.